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9월 21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따 새벽 3시에 FOMC 금리 인상이 잡혀있고 0.75포인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고 현재 시간 5시 30분에서 지금 비트코인 2660만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일봉상으로 계속해서 요때 240만원 찍고 지금 180만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200만원 여기를 깨면 안 되는 자리고, 깨면 안 된 자리 깨서 이탈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점, 여기 딛고 크게 올린 자리, 여기 180만원 자리도 깨게 되면 이더리움 사실상 좀 크게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0만원 지지라인을 봐야 되는데, 여기죠. 여기 두 번 탁탁 저항 맞았던 자리 돌파하면서 큰 롱이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160만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더리움은 이 저점 대비해서 크게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걸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이 저점을 깨게 되면은 사실상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인데, 여기 지금 원화 차트라서 김프가 껴있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꼬리, 여기 저점을 찍었던 때가 이 현물 기준으로 봤을 때 2380만원입니다. 근데 아직 2600만원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 2300만원까지는 어느 정도 룸이 있지 않냐, 여기까지는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룸이 남아있긴 합니다. 이더리움만큼은 아니지만 비트도 여기 전저점까지는 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저점 이탈을 하지 않고도 이런 식의 반등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해외 차트, 이 선물 차트로만 봤을 때 일단 주봉을 보시면 주봉의 상태도 안 좋죠.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봤고 이런 식의 무빙도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고, 월봉의 형태도 지금 9월 이제 21일 9월도 마감까지 일주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월봉의 형태도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12시간 봉으로 좀 확대를 해서 봐도 지금 저점을 깨러 가고 있는 그림이죠. 여기서 올려놨다가 여기서 쉽사리 반등이 이 정도로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내려박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5K 비트코인 15,000달러까지도 한번 밀어버릴 수 있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좀 공포 구간이고,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 0.75포인트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누구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결과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달러 지표를 봐야 됩니다. 달러가 결국엔 고점 돌파가 또 나와버렸죠. 이 고점 돌파가 나와버리면서 최고가를 또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을 지금 넘겨버렸어요. 여기 넘기고 아직까지도 꺾이지 않고 있다. 자, 그럼 달러가 그럼 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게 고점 돌파가 안 나오고 좀 꺾어졌으면 비트가 올라갈 수가 있었을 건데, 지금 그림은 달러가 꺾일 기세가 아직까지도 안 보이고 있죠. 물론 이게 마지막 양봉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윗꼬리 이렇게 딱 달아주고 윗꼬리 달고 쭉 빠지는 그림, 요런 그림이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지만 일단은 달러가 고점 돌파가 나와버렸다는 것도 안 좋은 신호 중에 좀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인데, 나스닥도 이제는 반등이 나올 만한 차트를 지금 그리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줄 수는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반등은 안 나오고 있고, 사실 FOMC가 지금 원스텝에 대한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이 이런 형태의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거는 이따 10시 반에 본장 개장하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미세하게 보면은 결국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 저점 라인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나스닥이. 그러면은 달러는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올라갈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보여주는 이 무빙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저점을 깨고 진짜 대형 빅쇼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을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한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개미들이 지금 쉽사리 롱 포지션이라든지 현물 매수가 들어가기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일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여길 수가 있고, 과거 프랙탈을 봤을 때 여기 있죠. 여기서 저점을 크게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점 살짝 높여주고 여기서 만약에 요 정도 라인까지 밀린다 해도 여기서 크게 한번 반등 줬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여기도 크게 한번 반등 줬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롱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마지막 공포 구간에서 크게 바닥을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17,600을 찍었을 때 17.6K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해주고, 그렇지만은 이 17.6은 이탈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여기 구간을 확대를 해보면 이 당시에 17,600을 찍고 나서 반등하는 척 했다가 굳이 여기를 한 번 더 내려가는데, 이 구간만 놓고 보면은 공포감이 엄청 났어요. 이 당시 공포감은 지금보다 더했죠. 내려오는 게 끝이 없게 내려오고 여기까지 찍고 20K 찍고 19K 깨고 18K 깨고 17.6K에서 반등 나왔는데 반등이 굉장히 약했다. 이거를 찐반이라고 볼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공포감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 팔을 더 이런 식으로 내릴 것처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올렸어요. 여기서 올렸다. 올리고 상당한 부분 롱이 터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준 다음에 굳이 바닥을 근처까지 갔다가 쭉 올리는 그림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기 찍고 여기 저점까지 올려놨던 게 1.9% 정도 저점을 높여놓고 그나마 반등이 좀 세게 터져줬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반등을 기점 삼아가지고 물론 크게 한번 바닥을 갱신하려고 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나왔단 말이죠.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비트코인이 1.9% 정도 여기 저점 대비해서 지금 여기 최저점을 일단은 기준점으로 봐야 되겠죠. 18232입니다. 여기 저점 18232 18,232불을 찍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굉장히 미미하고 또 눌리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누르려면은 이런 식으로 확 내려박던지, 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숏도 안 나오고 있고 확실하게 여기서 저점이면은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공포감을 주면서 섣불리 개미들이 포지션을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것 또한 세력의 의도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17,600달러를 찍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공포감을 얘네들이 이제 또 조성을 한다 그랬을 때 저점 여기 18,200달러 대비해서 1.9% 정도 올려놓은 자리, 요 자리가 되겠죠. 바로 18,58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600을 살짝 깨는 수준에 나오는 건데, 요 라인까지 밀어붙이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요렇게 밀어붙이다가 요런 식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후의 마지노선을 18232로 좀 잡고 버텨볼 생각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크게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이런 식으로 물론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빠지면은 이제 16K를 간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손절을 여기서 못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손실률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년 내후년까지 장투를 한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 저점을 깬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8232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18232가 그러니까 올라가려면은 여기서 좀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를 깨게 되면 사실 물론 17,622 이 자리가 그 다음 마지노선일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살짝 깨주고 굉장히 애매하게 여기를 깨주고 반등이 나오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나리오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전저점 안 깨면서 올려줄 것이냐, 이게 베스트 가장 좋은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가 되겠고, 여기 이탈시키면서 여기 17,600짜리까지 부셔버리면은 진짜 엄청난 패닉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투매 물량까지 쭉 밀리게 되면서 여기 곧 저점 자리까지 살짝 깼다가 또 말아올리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요게 2번 시나리오. 자, 그다음에 3번은 그냥 박살내면서 16K, 15K까지 갔다가 들어 올리는 그림. 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좀 방향성이 열려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 반등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 저점까지 안 깨고 있고, 최후 마지노선이 여기 저점 찍고, 여기 저점 갱신하고, 저점 다시 찍고, 뭐 크게 보면은 역헤드앤 숄더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비대칭형 역헤드앤 숄더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저점 갱신, 저점 다시 한번 확인, 요런 식으로 튕겨져 올라가는 그림도 아직은 가능해 보인다. 물론 뚜껑이 새벽 3시에 열려봐야 알겠지만은 재수없게 또 100bp 올리는 결정을 뭐 연준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18%에 그치지는 그 예측률이긴 하지만은 시장은 대체적으로 지금 0.75포인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존버를 하실 분들은,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지금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굉장한 좀 극도의 공포감과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냥 여기 저점을 손절 라인 잡고 버팅기다가 깨면 깨는 거고,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고, 안 깨고 올라갈 수도 있다. 여전히 그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달러가 고점 돌파를 했다는 건 굉장히 불길한 징조고, 이 바닥권을 어쨌거나 지금 지지를 하고 몇 번이나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던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또 쉽게 깰 수 있을까도 문제인 겁니다. 이거를 쉽게 깨려고 했었으면은 미리 진작에 깼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뺐었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뺐었더라든지, 여기서 이렇게 뺐었더라든지 해야 되는데, 좀 과거 팩트로만 보면은 결국에는 이 지점을 딛고 웬만하면 반등이 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포지션을 안 잡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기 넘겨주는 거 보고 매수를 해도 돼요. 이게 찐반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려면 어차피 오늘 밤 이제 새벽 3시 이후로 가장 큰 변곡점이 생길 텐데, 이게 찐반이면 여기 고점을 넘겨줘야 되겠죠. 최소 19,600포인트 요 자리 정도는 어떻게 캔들이 좀 넘겨줘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런 롱을 또 먹을 수가 있다. 이게 좀 확실하게 롱 타점이나 현물을 진입하는 시점이 될 것 같고, 지금 굳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여기서 땅바닥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고, 약간 이제 어느 정도의 조금 배팅한다는 개념으로 좀 들어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손절은 여기를 걸어두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한 좀 공포감이 시장을 감싸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저보고 한 가지 길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저는 롱 쪽에 좀 더 비중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여기를 딛고 올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려주지 않겠냐. 그리고 설사 이번에 올리게 되면은 사실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여러분 0.75라는지 100bp 1포인트 올리는지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11월에는 거의 50bp 올리고, 12월에 25bp 올리고, 내년에 금리 동결했다가 내후년에 내리는 시나리오가 지금 유력하지 않냐, 월스트리트 쪽에서는 이렇게 좀 현재 분석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9월 FOMC에 75bp 올리고, 자, 요거는 이제 블룸버그 CNBC에서 분석한 이제 9월 FOMC 관련해서 그 이후에 내년 내후년까지의 전망인데, 자, 결론적으로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4%를 돌파할 것이고, 이후 높은 금리를 11개월간 유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2024년 내후년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을 할 거고,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절반 정도는 있다. 50% 정도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시기고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고, 항상 이 차트라는 거는 선반영 되기 때문에 이런 저점에서는 또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반등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단기 12시간 봉, 일봉, 주봉, 월봉의 형태는 굉장히 안 좋다. 충분히 더 내려박을 수도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포지션인 분들은 올라가는 걸 확실하고, 차트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들어가도 된다. 어차피 그 다음에 올라갈 거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깨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좀 더 저점에서 비중을 더 실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나스닥이 그래도 지금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오고 있고, 미세하게 저점은 어쨌거나 높여가고 있고, 지금도 아래 꼬리를 이런 식으로 달아주고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오늘 좀 반등을 좀 제대로 쳐준다면은 비투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장세고 박스권 무빙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도 파동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이 자리만 어느 정도 좀 사수를 해주고 최후의 마지노선 여기까지만 사수를 좀 해준다라고 하면은 한 번 뺐다가 들어올리는 무빙도 충분히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저희는 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 11시 13분에 정확히 롱타점을 잡아드렸고 요 지점이다. 충분히 눌리고 여기서 아랫골이 달리는 거 보고 여기서 진입을 해서 요렇게 상승 요렇게 먹고 바로 익절을 하고 나서 15시 15분에도 숏을 들어갔습니다. 여기죠, 여기. 여기서 딱 들어가서 쭉 빠졌을 때 여기서 익절을 했었죠. 자, 이렇게 롱타점 11시 13분에 잡아드리고 나서 바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8% 수익, 12% 수익 잡아드리고 나서 바로 쭉쭉쭉쭉 올라갔다. 그렇게 차트 분석해드리면서 이제 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이렇게 14%, 19%, 25% 수익,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3시 15분에도 숏 들어갔죠. 숏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바로 이렇게 7%, 10%, 12%, 20% 수익 이렇게 또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단기 롱자리 단기 숏자리에서 우리가 최대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자고 일어나면은 물론 올라 있을 수도 있지만 내려 있을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게 있을 때 먹고 일단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 대추세가 정해지면은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대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추세가 롱으로 이렇게 쭉 가는 장세가 이제 나온다 싶으면은 좀 더 장기 포지션을 들고 가도 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장세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도 타점이라든지 차트 보는 실력 단기 매매를 통해서 매매하는 횟수를 좀 많이 늘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실력 또한 느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짧게 수익을 챙기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또 교육의 일환으로서 우리의 실력을 늘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타점 잡고 수익 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코인타임즈 채널 영상 하단에 저희 카톡방 링크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성함만 딱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모든 정보를 무료로 다 제공해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좀 볼 텐데 여전히 알트코인들도 비트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빨간불은 켜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0.2% 정도 음봉을 켜고 있지만은 지금 에이다라든지 요 에이다도 여기서 조금 이렇게 쭉 올려주고 지금 좀 눌려 있긴 한데 이 에이다도 여러분들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온 이 구간에서 더 내려갈 수가 있냐? 물론 내려갈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비트가 깨고 내려가면은 당연히 알트들도 깨고 내려가는 거겠지만은 올라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리고 솔라나도 이 정도로 좀 눌려놨다라고 하면은 여기랑 결과적으로 여기 바닥 딛고 올린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도 보이는 차트이긴 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바닥을 다진 구간에서 과연 더 떨어질 수가 있냐? 떨어진다 하도 저는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요런 관점으로 좀 보이거든요. 지금 알트코인들이. 에이브 같은 코인도 지금 조금 담아보다 보면 어차피 여기 땅바닥이기 때문에 좀 빠진다 해도 한 85,000원 구간, 9만원 구간 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에이브도. 그리고 아까 이더리움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더리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2.0 POS 방식으로의 전환 이게 사실 이더리움의 역사상 굉장히 큰 변화였고 향후 이더리움의 강세의 악셀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빅 이벤트였는데 이런 눌림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매수 기회로 좀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더리움 좀 눌린다 해도 이런 구간에서 좀 사놓게 되면은 결국엔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좀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의 흐름을 보면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건 또 매수 기회가 된다. 이후에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관점으로 보입니다. 지금 비트에 비해서 오히려 알트들의 상황이 차트가 좀 더 잘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알트코인들의 차트랑 비트랑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비트도 여기서 재수없는 경우에 전저를 깨고 내려간다 해도 바로 말아 올려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오히려 손절을 유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뚜껑을 열려봐야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앞날을 최대한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무리하게 매수가 들어가 있으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은 맞는 거고 오늘 내일 아니면 뭐 다음 주까지 무빙을 보고 나서
어떤 좀 비중을 있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결단이다.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24년에 반감기도 있고 내년에 되면 이제 금리도 더 이상 안 올리는 시기, 그리고 금리를 서서히 이제 내리는 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미국 연준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마지막 진통 구간이 이번 주가 아니겠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쌍바닥 패턴의 저점 붕괴했을 때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13,000에서 16,000달러 정도에서 바닥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18,800달러 부근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내린다 해도 뭐 여기 딛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닥일 수도 있고 여기 지하실일 수도 있는데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 1, 2년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 다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움직임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야 할 필요는 좀 없지 않냐. 쫄린다는 것 자체가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물량을 줄이면 되겠죠, 여러분들.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이런 애매모호한 시점에 물량을 많이 투입해서 벌벌 떠느니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방향성이 좀 다 제대로 된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에서 좀 더 시드를 추가 투입을 한다든지 물량을 늘린다든지 그런 게 조금 맞겠죠. 자, 이런 와중에 또 푸틴이 조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원령을 선포를 해서 오늘부터 돈바스 해방을 목표로 또 대대적으로 좀 동원령을 선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푸틴이. 자, 그러면 지금 푸틴이 원하는 거는 요 지역입니다. 여기 도네스크, 루한스크, 여기가 이제 돈바스 지역이고 그 밑에 자포리자, 그다음에 헤르손, 요 지역까지 자기들이 러시아가 먹을 테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물러나라. 여기 주면은 이제 전쟁 끝내겠다. 좀 요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요 지역에 어차피 친러시아 지역이고 여기에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투표 결과가 러시아 쪽으로 붙는다가 결과가 나오면은 여기 먹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주민 투표를 하게 되면은 러시아 쪽이 또 조작이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러시아 쪽이 투표에서 이기는 그림이 나올 게 조금 뻔한 그림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좀 친러시아 세력들이 원래 좀 많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푸틴이 빨리 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지역에 대한 이제 주민 투표를 23일부터 27일 정도 실시를 하게 되면은 결과가 28, 29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10월 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전쟁이 좀 끝날 기미가 좀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이 주민 투표에는 반대를 좀 하고 있다. 어차피 조작될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 터키 대통령이 최근에 푸틴이랑 굉장히 조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친분을 쌓아온 것을 과시를 했었는데, 바로 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푸틴이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아주 문제 상황이기 때문이고, 당사자 간에 인질 교환하기로 했고 상당히 중요한 조치들이 전향적으로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푸틴이 실제로 나에게 가능한 빨리 전쟁을 끝내고자 한다는 것을 내비쳤다. 그것이 이제 자기가 받은 인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푸틴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명분이 있어야겠죠. 어느 정도를 얻어가고 끝내야 된다. 지금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힘의 차이가 월등히 차이 나는 두 국가 간의 전쟁인데 러시아가 상당한 고전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선전을 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든지 대만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좀 고마워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손쉽게 러시아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도 굉장히 별다른 고민 없이 대만을 침공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미국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일단 우크라이나는 뭐 러시아에게 넘어갈 수 있다 쳐도 대만은 문제가 좀 다른 얘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북한이 또 이 대한민국으로 또 쳐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도미노가
엎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항전을 강력하게 했고 러시아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중국도 쉽사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푸틴도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의 반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을 좀 빨리빨리 끝내야 될 그런 상황이 점점 오고 있다. 무제한적으로 전쟁을 이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어쨌거나 이 전쟁의 성과를 또 국민에게 자랑을 하고 어떤 체면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지역을 먹는 걸로 전쟁을 종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전쟁의 끝이 지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호재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상당 부분 또 물가 안정이 될 수 있고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시장이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기폭제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가격 하락을 함에 따라서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 또한 300개의 비트코인을 더 추가 매수를 했다. 그래서 이제 13만여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고 평단가는 현재 3600달러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서도 암호화폐로 세금 납부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 올 여름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한 납세를 허용할 것이라고 2월 달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콜로라도 주에서는 암호화폐로 세금 납부가 허용이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쌀 때 미리미리 좀 사두고 어차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사놓고 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은 거고 요걸로 또 세금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수의 이 콜로라도 주민들이 또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요것도 이제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1년, 2년, 3년, 5년 뒤에 비트코인 가격은 저는 당연히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은 올라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또 단기적인 관점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어떤 반등 자리 그리고 대추세를 전환시키는 시점이 언젠가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새벽 3시를 기점으로 추세가 또 전환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의 박스권이나 이 구간에서의 박스권이 어느 정도 좀 동일한 성격을 지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의 마무리는 상방이었고 이 박스의 마무리는 똑같이 상방일 수도 있고 하방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아직 박스가 끝나지 않았고 이 횡보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마 좀 조만간에 결정이 되지 않겠냐. 설사 하방으로 간다 해도 13,000에서 16,000 정도의 바운더리 내에서 요 정도 박스권 내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리스크는 우리가 조금 소나기는 피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저점 딛고 크게 올린 자리 요 지점은 일단은 좀 지켜줘야 되고 여기가 깨지면은 일단 조금 물량을 줄이시는 것도 조금 내 자산을 지키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다시 사도 된다. 여기 저점을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사실 좀 큰 폭으로 빅쇼트가 빠지고 들어올리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조금 큰 주간이 될 것 같다. 어느 정도는 바닥이 좀 나오는 주간이 되지 않겠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3시 지금 0.75% 정도 올리는 거를 누구나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대반등이 터질지 아니면은 또 빅쇼트 한번 주고 밑에서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올지. 지금은 충분히 어쨌든 간에 반등 한번 주고 눌리는 자리에서 요런 그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올라가는 그림도. 개인적으로 요런 그림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밤에도 대응을 좀 최대한 해보면서 일단은 조금 장기 포지션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여전히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움직임이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구간과 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바닥 찍고 들어 올렸다가 한 번 더 바닥 갈려다가 들어 올리는 그림, 또 바닥 찍고 올렸다가 한 번 더 바닥 갈려다가 들어 올리는 요런 그림이 나오기를 최대한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에 주의하시고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최대한 시장 상에 맞춰서 잘 대응해 보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좀 더 비트코인이 올라간 가격대에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